양철통 빗물바지 통이 있죠. 요건 일제시대 때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각형으로 된 석가래. 일로 오셔봐. 나 대신 해줘봐. 나 하나도 몰라. 나 건축. 그 석가래가 바로 차양막, 일종의 햇볕 가리개. 그 궁궐에 저 옛날에 북촌에 갔을 때 운영진 같은 이게 양반 대같이 가면 저거를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면 한여름에는 태양이 높이 떠 있어가지고 저걸 찍 빼내야 돼. 그리고 봄 가을에는 마루까지 햇빛이 들어오게 저걸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거를 처마에 덧댔다고 그래서 부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부연이라는 말을 세은아 어디서 쓰지? 몰라요. 왜 몰라? 부연 설명하면 덧붙여서 설명하면 바로 저기서 나온 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우리 옛날 시골집은 처마는 저 동글동글한 거 석가래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만 처마예요. 사각형으로 붙은 그거는 부연이라는 거예요. 저걸 궁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차양막을 칩니다. 얻었다 그 천막 있잖아. 천막을 치는데 양반 사대부에서는 이렇게 저걸 길게 빼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처마가 길어지겠죠.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 왜냐면 봄, 가을과 겨울과 여름이 들어갔다 나. 그래서 여름에는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햇마루 끝에 걸리게.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저 마루 끝에 걸리게. 그 다음에 겨울에는 안방 끝까지 쭉 태양이 들어가도록 저걸 그러면 완전히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저걸 여기 옛날 가옥들은 주련을 많이 써붙였는데 그거는 저기 한자로 쓴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집 주인의 사상을 담은 거예요. 이 집 주인이 예를 들어서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절세, 가인 뭐 이런 거를 써붙였겠죠. 그리고 뭐 떡을 좋아한다 그러면 뭐 북주남경. 그러니까 옛날부터 북주남경 조선시대 때 북촌에서는 술을 잘 빚고 남촌에서는 떡을 잘 만들었어요. 과자나 떡. 그래서 북주남경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했어요. 뭐 이런 거를 적어놓는다든지 여기 만약에 여기서 이발소라면 끝내줘 뭐 이런 거를 적어놨겠죠. 그래서 이 집 주인의 그 사상, 지식 체계를 되게 그런 거를 적어놓는 게 우리 절도 마찬가지. 부처님의 이 글을 적어놓잖아요. 이 유학자 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씨. 그 저기 이조판선의 댁이었지만 게스트였었다가 너무 비싸요. 솔직한 얘기.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닫았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이 서천을 제가 해설을 하면서 전 토요일 일요일만 주로 해설을 하는데 주로가 아니라 이 토요일 일요일만 합니다. 하는데 그때쯤 닫았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면은 그 마루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참 재밌는데. 자, 그럼 우리 여기 왔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가진다는 거 아니에요? 뭐 잡수실 거 있으면 잡수셔. 저는 배부르게 먹고 왔으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딱 들어오면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이름이 뭐죠? 대청마루. 여러분 내가 강조하는 건 이따 퀴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 상품권 얼마짜리? 10만 원. 아주 잘하고 있어. 올리자 100만 원. 아유 더워 죽겠어 지금. 자, 그러면 대청마루. 그 다음에 마루는 저 방 앞으로 탁 튀어나온 마루 중에서 기둥이 있는 마루를 뭐라 그랬죠? 햇마루. 그래, 맞았어. 잘해오고 있어. 넌 특별상을 내가 가져왔어. 넌 안 주면 입이 이렇게 나올까봐. 그럼. 특별히 가야 돼. 자, 그러면 조금 튀어나온 햇마루보단 작은데 작으니까 기둥이 없어. 마루. 그렇지. 요쪽 마루 있어. 여기 없구나. 있어요? 없죠. 자, 저 안에 들어가면 다 있었는데. 자, 그러면 현재 대청마루, 팻마루, 쪽마루 나왔어요. 여러분 힘들면 앉으셔. 그래서 편안한 옷을 입고 와야 돼. 이런 데 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들마루. 다 안 해 벌써. 드는 마루. 들마루. 한자로 그렇지, 평상. 그 다음에 집은 사랑채에 주로 있어. 사랑채에 있는데 2층으로 만든 마루야. 그 밑에 바람이 싹 해서 여름철에 남자들이 주로 써. 저 우리 저 운영군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있잖아. 2층으로 돼 있는데
그 이 친구 옛날에 누라고 그랬죠. 누마루. 그래서 그렇지. 누마루 이렇게 5종류의 마루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얘부터 입막음을 너는 이제 이걸로 평생 면제되는 거야. 자, 마루의 종류 5가지를 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해봐. 그래 해봐. 툇마루, 득마루, 대청마루, 들마루. 야, 너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너는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너 잘했어. 뭐 이렇게 좋은 거야 또? 29만 원짜리. 와. 그냥 엄마 없는 거다 그거. 야, 어머, 없는 거 아니? 엄마한테 쟤도 핸드폰 있어. 그거 이렇게 있잖아. 핸드폰 싹 넣던지 그 생활 필수품 넣고서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 엄마 주면 안 돼? 여러분들은 저런 물건보다 돈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저 상품권으로.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내시하면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벼슬아치들의 자제를 인질로다가 궁 안에 잡아두는 게 조선시대 때 내시였었어요. 환관이라고 하면 거세된 사람들. 고려시대 때는 환관이 몇 명 안 됐어요. 거의 내시들이 공민왕이 내시들한테 시대는 거 아시죠? 그 내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을 인질 형태로 궁 안에 잡아두는, 그러니까 잡아둔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청와대 그 비서실 뭐 그런 개념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다 그들이 또 고위직이 될 거니까. 근데 조선시에 들어와서는 내시하면 거세당한 사람들이죠. 거세당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가 환관. 환관은 거세당한 사람 중에서 궁궐에 내시로 들어가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을 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환자, 놈자자 써가지고 환자. 거세당했는데 차도 없고 좋죠. 요청 안 나가는. 거세당했으나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에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소환이라고 있어요. 소환은 뭐냐? 어린아이인데 옛날에 그 성불구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똥 먹던 개가 불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인데 그게 이제 잘못된 애들, 그런 애들을 소환이라고 그래요. 소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조선시대 때는 뭐가 있었냐면 내시부가 있었습니다. 성 밖에는 내시부, 성 안에는 내반원. 그래서 내반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경복궁 안에 내시들의 사무실을 내반원이라고 그랬고, 이 바깥에는 여기에 내시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초에 여기 왕족들이 살았다고 그랬죠. 왕족들과 궁궐 안에는 왕이 살잖아요. 그 사이에 내시부가 있어서 옛날 여기 동네 이름이 내자동이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까지도 내자동이었어요. 예. 우리가 있으면 차. 근데 우리가 먹으면 차가 오냐. 그게 내시들이 살아서 내자동이,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 그래서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 동네에, 잠깐만요. 나도 좀 보고. 저기 경복고등학교 있는데 조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원래 효자가, 그러니까 효자 집안에 효자나고 효녀 집안에 효자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또 그거 뭐라 그러는 거야?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 그래, 맞아, 그런 거야. 나 왜 이러지? 나 오늘 금년에 환갑을 맞이해서. 거기 환갑 때 그러셨어? 나는 자꾸 최진 씨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 중요한 최진 씨를. 어디로 가버렸어 내가. 요새 제정신이 아니야. 나도 내 정신 아니더라고. 비행기 타고 떠나더라고. 경복고등학교에 은강 조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강원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효자라 나라에서 홍문이라는 거 뭐냐면 문 상단에 빨간색을 칠한 그 정려문 정문 있죠? 그 효자라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기려주는 거를 홍문,
정문 또는 정려문이 그거 상을 내려주는 거를 정려라고 그랬는데 조선 후기에 내려가면은 정려문이라고 그냥 정려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탁 벌어니까 외놈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조원은. 그 밑에 희철이하고 희신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조원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외놈들이 강화도까지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예뻤나 보죠. 어머니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들 둘이 막는 거예요. 막다가 큰아들 희신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맨손으로 뭐 일본 놈들 칼 좀 잘 써요. 요새 뭐 그저 뭐야 요새 그저 음란 동영상 올리는 회사가 뭐라고? 아니 요새 그 걸린 놈 있잖아. 양진원인가 뭐 직원 때려가지고 걸린 놈. 그 무슨 회사야 그거? 아 위디? 어? 아니 몰라 하여튼 그런 회사 있어. 그 사람도 뻑하면 일본 돈 가지고 있대잖아. 하도 잘 때려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 지금 걸렸으니까 다행이지 좀 있으면 일본 돈으로 칠 거야 애를. 그랬는데 동생 희철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속으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사는 거예요. 임진왜란한테. 근데 희철이가 일본 놈한테 난자를 당했겠죠. 형은 죽고. 그래서 오늘 왜 이러냐? 여기 나 차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저기. 그래 맞아. 나 여기 차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 해설을 수없이 했어도. 그래. 자, 그랬는데 이철이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면 뭐가 일어나죠? 나라에서 효자 연령. 왜냐면 지도층이 부실하면 직원이래. 백성들을 짜댑니다. 왜냐?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병자호란 때도 그랬고 임진왜란 후에도 그랬어요. 고종 때 난리가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방에 명령을 내립니다. 효녀, 저기를 다 뽑아서 올려라. 그래가지고 상강행실도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동네에서 희철과 희신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홍문이 또 내려왔어요. 그럼 아버지 거 홍문 하나, 아들 둘 것도 홍문 하나 해서 무슨 문? 쌍홍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때는 쌍효녀다운 옛날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쌍효자 골은 골에서 고을로 돼서 마을 뭐 이거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 동네가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다? 내자동보다 훨씬 낫죠? 효자동이? 효자동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또 그러면 성불구자 중에서 우리 너 고자냐? 넌 듣지 마. 고자냐 하는 거 들어봤죠? 네. 그럼 그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문으로 쓸 때는 북고자를 씁니다. 북고자에 아들 자자를 쓰는데 고자 요거는 인도에 살고 있는 이슬람 계통의 그 종족 중에서 성불구자를 가리키는 말이 고자입니다. 그래서 그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북고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들 자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가서 뻑하면은 고자야? 고자는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고자는 인도의 이슬람을 믿는 어떤 종족에서 성불구자를 고자라고 그런다 하는 것만 오늘 상식적으로 알고 퀴즈 하나 나갈까요? 오케이. 오늘 경찰들도 다 손 들으면 10만 원짜리 나가는 거예요. 맞추면 나가는 거야. 진짜야? 진짜야. 하여튼 자, 인도에 정답해. 잘 들으래. 인도 북서부 지방에 사는 이슬람 계통의 종족 중에서 성불구자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손들이 빨리. 그래. 아유 맞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그랬죠. 남자를 우대하겠다고. 이거는 너무 반칙이야. 아니야. 말도 안 하는 얘기를 왜 주냐고. 아니 오늘 남자를 우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만 원짜리 롯데백화 그 상품권 나가요. 갑시다. 시장은 조선인을 위한 상설시장을 제1공설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제2공설시장은 일본인을 위한 상설시장을 제2공설시장이라는데 바로 이게 일본이 만든 제2공설시장의 하나예요.
왜냐면 여기가 동양정치 주식회사도 있었고 조선 총독부 건물도 경복궁 안에 있었고 여기 뭐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시장을 세운 거예요. 일본 애들이. 원래 그 다음에 그 제3 공설시장은 뭐냐면 현재 그 도매시장들 있죠. 도매시장들. 도매시장을 제3 공설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방되고 나서 이 아파트가 세워진 거예요. 효자 아파트가. 여기는 1967년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최고의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다음에 마포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당시에는 연예인들이 다 여기 살았다고 그래요. 또 청와대 직원들도 여기 살았고. 근데 지금은 67년에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현재 통인시장은 여기가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하고 2층까지만 시장을 해요. 그래서 현재 여기는 한국의 재래시장 중에서 가장 이벤트가 성공한 시장으로 뽑히고 있어요. 여기 가장 유명한 게 5,000원어치 엽전을 사서 엽전 한양, 두냥 이렇게 그걸 거시는 돈을 하면서 여기 엽전들을 받아. 2층을 가서 엽전을 사면 이만한 식판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 엽전을 하나씩 그 집에다 엽전을 지불하고 음식을 그 식판에다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담는 거예요. 맛만 보는 거죠. 그러는 적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10분 드려요. 10분 드리는데 저는 저 끝에 가서 정자 있는 데 가서 있어요. 여기 쭉 길 가면은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우측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남녀 공용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꼭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팁을 드렸지 한 사람이 5,000원 뭐 여기 현금 주고 사면 5,000원이야 무조건 되고 뭐 그러니까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맛을 보시면 좋은데 내가 보면 맛볼 거는 뭐 그래 여러분이 보셔. 난 몰라. 그리고서 자 지금 내가 시간 잽니다. 15분이에요. 정확하게 15분 드릴게요. 30분에 2시 30분에 반대쪽으로 정자 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출발. 세 개를 줘서 그거를 인왕산 근처에 세계 경덕궁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정원군의 집터에 왕기가 돈다 그래서 광해군이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건하면서 뺏어가지고 정원군을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앞쪽 그때 한국은행 지금도 거기 있죠. 그걸 송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소나무 고개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앵기게 해놓고 거기다 왕궁을 짓게 경희궁입니다. 그 다음에 인경궁 지금 박노수 가옥이나 옥류동 그쪽에다 진 거 그 누상 나무 자 크게 나간다고 안 그랬어요? 자 상품 나가는 퀴즈라고 했어요. 경희궁 인경궁 자수궁 박수 맞으면 자 경희궁은 처음 광해군이 질 때 광해군이 이제 졌을 때 무슨 궁궐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름을 경희궁의 전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경덕궁에서 영조가 경덕이라는 시호를 누구한테 바친다? 그 경희궁이 정원군의 집터였잖아요. 근데 인조가 왕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를 원종으로 추증을 해. 왕으로. 그러면서 영조가 경덕이라는 시호를 바칩니다. 그 이름이 같으면 한자는 다른데 한글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피해서 다른 걸로 바꿔. 그걸 귀희제도 또는 피휘제도라고 해요. 자, 아단산이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어려운 한자로 바꿉니다. 왜냐면 이름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국이. 이 단으로 하면서 아단산이 아차산으로 바뀌고 연개소문이 중국 당고조 이연하고 이름이 연자가 같아가지고 중국에서는 천개소문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도연명이 도천명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많아요. 홍화문이 원래 지금 회화문을 홍화문이라 그랬어요. 그게 창경궁 홍화문이 세워지니까 이름은 임금이 사시는 곳과 소문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회화문으로 바뀌고 요거를 귀희, 휘자는 이름 휘자입니다. 이름을 피한다. 그래서 귀희제도 또는 피희제도라고 그래요. 자, 아가씨 일어나오실까요? 우리 롯데 상품권 10만원짜리 한번 받아보실까요? 그리고 까보고서 실망하지 마시도록.
그러면 북악산 뒤에 있는 큰 산 북한산. 요게 외사산이에요. 한양을 외워하는 외사산과 한양을 가로 울타리처럼 끼고 있는 내사산이 한양을 보존한 거죠. 자, 그럼 한양이라는 게 뭐냐? 자, 나는 한양을 설명할 수 있다. 한양이라는 글자를. 무식한 사람들만 있군요. 이거는 나도 몰랐어. 자, 한양의 한자는 한산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산 지역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게 한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산, 백제, 북한산 하북 우일해성이 있을 때는 수락산 서쪽 그쪽이 하북 우일해성이었었어요. 원조가 BC 14년에 처음 세웠던 게. 근데 자꾸 위에서 쳐들어오고 옆에서 쳐들어오니까 강원도 쪽에서 쳐들어오니까 하남 우일해성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게 지금 광주냐 남한산성이냐 그쪽에 이제 하남 우일해성이. 우일해라는 것은 울타리, 목책을 둘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산 지역은 백제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했죠. 자, 한산 지역의 북쪽에 있는 산 북한산, 남쪽에 있는 산 남한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위도가 적도의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에 있으면 빨리 벗고 다녀야지. 우리는 위도가 위쪽에 있으니까 항상 남쪽에 적도 쪽에 태양이 그렇게 돌잖아요. 적도를 뺑뺑뺑뺑 돌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우리는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적도가 우리는 위도가 위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쪽에 태양이 돌고 있어요. 항상 남쪽에 태양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 북쪽 산 남쪽은 양지 바라요.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는 그래서 양지 바른 곳 어디에 한산 지역에 양지 바른 곳 그래서 한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음이 있어요. 한음은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산 북쪽 강 남쪽은 한음이에요. 자, 이덕형의 고향이 양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산 북쪽 강 남쪽이에요. 그래서 호가 뭐죠? 한음 이덕형이 되는 거예요. 20살 때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 다음에 오성이 친구잖아요. 25살 때 과거에 급제해요. 그게 1580년이에요. 두 번째 합격했어요. 첫 번째는 둘 다 떨어졌어요. 두 번째 합격해서 한음 이덕형이가 장원급제, 오성이 이양복이가 좀 이따 갈 거예요. 이양복이가 몇 대 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 장인인 권율은 한량이야. 그래서 42세 때, 그러니까 2년 뒤 1582년에 2년 뒤인 1580 45세 나이로 과거에 급제했어요. 사위가 급제하는 거 보고 반성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겠죠. 왜냐면 그 아버지 권철이 영의정이었었어요. 그냥 한량 중에 한량이지. 권율은 임진왜란이 탁 터졌어요. 권율은 육군에서 이순신이라고 그랬죠. 육군 처음에 전라 목사였었죠. 그래가지고 막 곤장 치고 그랬잖아요. 누구야 그 친천양에서 죽은 사람 누구죠? 원균 막 공격 안 한다고. 그때 이양복이가 뭐냐?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병조판서. 그러니까 병조판서 자기 장인은 육지에서 장수였고 자기 사위는 병조판서였어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지원을 어디다 확실히 해줄까요? 장인한테 해줬겠죠. 그러니까 육지에 누가 되는 거죠? 이순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원 없이 싸운 이순신. 그러니까 어디야 행주산성에서 싸울 때 갑자기 화살을 가득 실은 배 두 척이 오는 거야. 화살이 다 떨어가지고 이제 일본 놈한테 거의 패전 직전에 갑자기 한강으로 배 두 척이 오니까 화살을 싣고 누구덕이야.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싸웠는데 그 화살 두 척이 배 때문에 이겼거든. 이양복이 덕이죠. 장인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당장 화살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그 이양복과 그 권율은 뭐 장인 사위 관계도 하지만 임진왜란한테 그 불가분의 관계였죠. 장인을 당연히 손을 안 울고 없는데 장인부터 도와야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양복이가 장인 덕에 공부해가지고 이제 이따 거기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장원 과거에 급제했는데. 자, 조선실록에 보면
태조실록 이성계 조에 보면 이성계가 서봉에 올라 남쪽에 사직단을 짓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때만 해도 인왕산이라는 산 이름이 없었어요. 서봉, 경복궁의 서쪽에 있어서 서봉 또는 서산이었어요. 그랬다가 세종 때 가서 인왕산이 되는데, 왜 인왕산이 되냐? 세종 때 가면 태종 때 도첩제 실시하고 한양 도선 내로 중두를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를 탄압합니다. 도첩제라는 거는 허가증이에요. 중이 될 수 있는 허가증.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중이 되는 거야. 허가를 안 내주면 중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중수가 줄어들죠. 바로 도첩제의 불교를 탄압해. 뭐 중들한테 도첩제 줬다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런 게 아니라 도첩제를 발행 안 하면 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탄압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도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세종 때는 본격적으로 유학을 증진시키고 불교를 탄압. 궁궐 경복궁 안에 있던 내불 땅, 그러니까 주로 여자들이 가서 빌었죠. 그 내불 땅을 이 동편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경전에 보면 금강신 있죠. 금강역사. 그걸 인왕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걸 따서 인왕산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이 산이 중종 때 가서 피륜산으로 바뀌어요. 백성들은 인왕산으로 불렀지만 피륜산으로도 그 선비들 사이에서 피륜산을 부른 이유는 1537년 중종 때 중국 사신 공영경위가 옵니다. 경연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중종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애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집 이름을 지어달라 또는 산 이름을 지어달라 하는 게 그 사람을 굉장히 애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경위한테 중종이 우리 산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했더니 경복궁 서쪽에서 임금을 보좌하는 산이다. 그래서 보필이라는 거 있죠. 보필은 뭐냐면 의승보필이에요. 임금이 중국 황제가 중심에 있고 앞에서 나가는 의장대를 의라고 합니다. 뒤에 승지가 따라요. 비서실들이. 동쪽에는 정승, 판서 얘네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필, 여기는 군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산이니까 서쪽에서 임금님을 경복궁을 보호하는 그런 산이다. 그래서 필운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북악산이 조선시대 때는 백악이라는 거 아시죠? 이름이. 지금도 문화재청에서는 백악이라고 합니다. 악에는 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뒤에다 악자 뒤에 산자 붙이면 그건 틀린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산을 붙이죠. 원래 백악, 북악 이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뒤에 북악산은 공극산이요. 인왕산은 피륜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비들 사이에서는 중국을 흠모하는 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피륜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그냥 인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양복의 호도 백산대 지금은 한때는 그 바로 밑에 있어서 피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피륜대예요. 그 저기에서. 근데 피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정철이 이 선조한테 광해군을 이제 세자로 세우자고 동인과 서인이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이제 선조한테 아뢰려고 세자를 책봉할 때, 자 세자가 누가 좋은지 한번 말해보거라. 그런데 동인은 지들이 꼬셔놓고서 광해군을 세우라고 우리 같이 입을 하자고. 그리고 입을 딱 다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선조의 머리에는 신성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임빈김씨 아들. 근데 그 임진왜란때 죽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됐죠. 그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동인은 입을 다물고 서인의 정철이 광해군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왕이 열 탁 받은 거지. 임빈김씨를 엄청 사랑할 때거든. 임빈김씨 아들이 그 신성군이고. 그러니까 정철을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낼 때 위로하는 편지에 이양복이가 서인이거든요. 정철이 유배 갈 때 위로하는 편지를 쓰고서 밑에 자기호를 쓰는 거예요. 보통 필운 딱 썼는데 그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필운에 버리고 그 다음부터 백사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악산 옆에 가면 백사실이라는 데 있죠. 백석동천. 거기도 이제 한번 가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호가 필운산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필운산이라는 건 흐지부지 없어지고 인왕산으로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성동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영상 역사문화 탐방 화이팅!